직접 민주주의 뉴스에서 진행하는 주민자치 활동과 인터뷰 시간입니다. 오늘은 관악구에서 오랫동안 마을 활동을 해오신 우리 박정란 관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관악구는 마을자치 활동이 잘 되는 지역으로 정평이 나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 박정란 위원장님께 관악구 마을자치 활동에 대해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정란 위원장님은 관악 마을지원센터장, 마을지원센터장, 관악혁신교육지구 마을활동분과 분과장을 역임하신 바 있으시고, 현재는 관악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관악이사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또한 서울마을활동가연대 대표라도 활동하고 계신데요. 양력만 보더라도 박정란 위원장님께 우리나라의 마을자치, 주민자치의 역사와 현재를 생생하게 좀 들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생깁니다. 그럼 박정란 위원장님을 모셔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독자들을 위해서 간략한 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지역에서 활동한 거는 1993년도에 원래 마포 공덕동에 살다가 관악구 이사 오면서 활동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제가 있는 단체는 환경교육을 주로 하는 곳이에요. 푸른 공동체 살터. 살터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제 복지 활동을 하느냐라고 하시는데 순 우리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넓고 큰 자연, 대자연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관악에서 활동을 쭉 하다 보면 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단체들끼리 연대, 네트워크 활동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면서 저희가 2012년도에 했던 게 마을 공동체라는 게 이제 새롭게 이야기되면서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습니다. 관악 마을마당이라고. 그래서 사실은 마을의 자치를 시작한 게 관악에서는 마을 공동체 사업을 한 2012년이 되겠죠. 그래서 거기서 시작을 하다가 같은 해에 주민참여예산제가 조례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그 활동도 같이 저희가 네트워킹해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마을 공동체 활동하면서 제가 관악 마을지원센터 센터장을 맡게 됐고요. 근데 2019년에 법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법인이 그 활동을 진행하고 있고, 참여예산은 제가 위원이든 아니든 시작부터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침 어제 또 선거가 있었어. 임원 선거가. 예산. 네, 주민참여예산제. 그래서 어저께 다시 새롭게 위원장이 또 선출이 돼서 올 한 해도 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네. 또 마음이 새롭게 잡아지셨군요. 그렇죠. 그 첫날에 또 인터뷰를 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앞에 소개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1993년부터 하셨으면 엄청 오래. 그러니까 학교 관심을 졸업하자마자 가지신- 그냥 바로 그러면 이런 또 소개 해오셨던 일도 보면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을 하신 그렇죠. 걸로 보이는데, 마을 일에 관심을 갖게 되신 계기가 있습니까? 예. 제가 동네를 이사 오면서 네. 관악에서 활동을 했으면 좋겠다. 그전에는 무슨 동네, 마을 이런 개념들이 좀 없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걸 하면 좋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단체를 선택하게 됐고, 사실 마을이라는 게 이제 서울에 계신 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마을 활동은 서울시 정책에 의해서 2012년부터 됐다라고 시작하지만 사실은 그 이전부터 마을에서 여러 활동들이 있었죠. 다양한 분야에. 그래서 저는 환경 분야에서 또 하게 됐고, 이왕 시작한 거는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직접 했으면 좋겠다. 다른 데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그전에는 사실은 서울 지역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보다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을 좀 가꾸고 만들고 또 함께 사시는 주민분들하고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93년도 대학 새내기 이때 네네네네. 졌는데, 그때는 사실 마을 활동, 마을 자치, 마을 단체 이런 것도 사실 생소했던 시기 같거든요. 어렵지는 않으셨나요? 그때 단체에서 처음 시작했던 건 지금 명칭은 없어지고 이렇게 바뀌잖아요. 단체가 역사가 있으면서 주민도서관을 운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주민들이 쉽게 책을 볼 수 있고 또 모임들을 만드는 거죠. 글쓰기 모임, 또 그다음에 독서 토론 모임,
그리고 우리나라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산악회. 예. 어떤 모임이든지 소모임 산악회를 시작하잖아.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이렇게 문화를 영위하는 게 많지 않아서 풍물패들이 또 있었어요. 그래서 작은 소모임을 하면서 지역 주민들을 만나고 또 지역에서 그때는 절기 살리기, 그래서 단오제가 있을 때 같이 또 많은 단체들하고 또 활동도 하고 또 지역 주민들도 예, 만나게 되고 그렇게 시작을 했죠. 네. 이야기 쭉 이렇게 활동을 하셨는데 이제 벌써 93년이면 지금이 2001년이니까 얼마 안 됐죠, 뭐. 네. 그래도 한 수십 년 거의 예. 인생에 참 많은 어른 되시고 네네. 나서 쭉 마을 활동을 네네. 하신 건데 지금은 이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관악구가 잘 되는 곳이잖아요. 마을 활동이. 그럼 좀 감회가 새로우실 것 같아요. 그때랑 지금이랑의 마을 운동을 보면서. 그때는 이제 몇 분들이 좀 시작을 해서 음. 저희들이 어떠한 이제 알리잖아요. 예를 들면 회원 확보를 위해서 아니면 소모임을 알릴 때는 이렇게 만들어서 네. 종이에 A4에 일일이 이렇게 방문해서 예, 전달하는. 그리고 저희들이 그때 또 실크 스크린을 배워서 포스터를 그냥 직접 만들어서 막 붙이는 거죠, 동네에, 정류장에. 그런데 또 오신 분들도 많아요. 또 현수막은 그때는 또 불법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걸어서 현수막을 보고 오시기도 해서 그러니까는 방법들이 많이 바뀐 거죠. 지역 주민과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공간도 굉장히 다양해졌고. 예. 근데 이제 관악의 특징이라는 게 이렇게 잘 됐다고 입소문이 많이 나 있잖아요. 네네. 오래 활동하신 분이 많은 거예요. 기본적으로 20년 넘는 분들이 많고 중견 활동가들도 10년, 15년. 근데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뭐 고민이다, 이거는 청년 활동가가 이제 같이 하면 좋을 텐데 그게 좀 어려움들이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희 때나 또 선배님들 또 10년차 이상의 후배님들은 그러니까 열정페이, 내가 추구하고자 하면 마을에서 알 필요하다라면 보람, 여러 가지 이유로 좀 했었는데 요새 청년들은 그렇게만 하기엔 좀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래서 일정 정도의 활동비, 그리고 4대 보험, 뭐 그것도 얼마 안 됐잖아요. 네. 그런 여러 가지 복지 부분들을 좀 책임져 줘야 되고 이제는 그건 또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그런 걸 갖춰지는 시스템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려움들이 있어서 네. 이건 아마 활동하고 있는 모든 분들의 고민일 것 같습니다. 마을 주민들의 네. 관심이나 참여도도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좀 많이 달라졌죠. 관심도는 늘 있으셨던 것 같아요. 다만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 네. 그리고 참여해서 나의 목소리를 내느냐, 네. 그리고 관여하느냐, 그리고 그렇게 참여하고 관여했던 여러 가지 제안들이 있을 거잖아요. 내용들이 이후에 됐느냐 안 됐느냐까지 요새는 보죠. 최근에는. 근데 전에는 이제 참여하는 데 의의를 많이 두셨다면 지금은 참여 이상인. 저희들이 얘기하기는 이제 권한인 거죠. 지역 주민들이 가져야 하는, 또 자치라는 것이 핵심은 권한이잖아요. 그럼 또 책임도 져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많이 달라지셨고 저희들이 많이 배우죠. 네, 알겠습니다. 그 이제 관악구의 마을활동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관악구의 그 전에 우리 인터뷰했었던 이제 분 말씀을 들어보니까 모든 구마다 관심 영역? 이게 좀 다 존재하더라고요. 근데 실제 관악구의 마을 활동가나 우리 주민분들이 관심을 갖는 마을 자치, 마을 활동의 좀 관심 영역은 어디라고 좀 저희가 이해할 수 있을지. 이게 이제 약간 주관적일 수 있어요. 같은 네네. 이제 관악에서 활동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그런 활동들을 각자 하는 것보다 함께 했으면 좋겠다. 네. 그래서 네트워크를 좀 만들었어요. 관악 공동행동이라고. 그래서 지역 주민과 마을 활동가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는 주제가 이제 이런 시민력을 좀 키워서 생활정치를 함께 하자. 그래서 시민정치위원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민간 따로 행정 따로가 아니잖아요. 민간, 협치, 거버넌스를 좀 같이 하자. 여기에 이제 주민 참여, 주민 자치가 같이 고려되는 거잖아요. 그걸 활동을 하는 시민협력위원회.
있고요. 이런 활동을 하려면 뭔가의 기반이 마련돼야 되잖아요. 그게 재정이 됐던 뭐 교육이 됐던 여러 가지 자원들이 좀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민기반위원회. 예, 그래서 저희는 그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활동가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과 함께 하려고 그래서 고민하고 또 실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정치위원회, 시민기반위원회, 또 하나 시민협력위원회. 시민협력. 예. 그래서 지금 협치. 예.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말씀하신 뭐 주민자치, 마을자치의 분야는 시민협력위원회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 예. 마침 또 제가 거기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되게 시스템이 딱딱딱딱 이렇게 좀 뭔가 네. 갖춰져 있는 그런 이야기. 그러기까지에 20년이 걸린 어. 거죠. 관악지역은 여러 활동들이 있으면 현안들이 있잖아요. 예. 지금 당장 해결할 문제들, 지역 주민한테 알려야 되는 것들 때문에 그 연대의 조직, 모임들을 많이 만들었어요. 근데 그게 4, 5년을 못 갔어요. 아시겠지만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2018년도에 이제 마지막이다, 관악도. 이게 아니면 더 이상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 그래서 많은 단체와 많은 분들이 좀 모아서 만든 거죠. 그럼 여기 이제 관악구에 있는 그 안에 있는 단체들이나 주민들이 함께 좀 연대해서 네네네. 이 조직들을 꾸려나가고 계시는 그렇죠. 거네요. 그러니까 그 관악 공동행동은 시민사회 단체 14개 단체가 지금 함께하고 있고요. 회원단체로만 돼요. 개인은 아니고. 하지만 위원회는 네. 누구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개인도 의지만 있으면. 단체도. 시민들의 참여도는 좀 높은 편인가요? 주민들. 이거 굉장히 어렵네요. 이제 높다 낮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그렇죠. 사실 저희는 지금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것들을 어떻게 알려내고 함께 할 것이냐는 거죠.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이제 교육 프로그램, 토론, 네. 토론회, 여러 가지의 공론의 장들을 좀 만들고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아까도 예산 문제 이야기를 했는데 네네. 실제로 방금 해주셨던 시민 정치, 뭐 시민 기반, 시민 협력 이런 위원회 모든 활동들에서도 예산 문제도 또 빠질 수 없는 관심 분야일 것 같은데요. 우리 또 위원장님께서 관악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 지금까지 쭉 인터뷰를 해보면 예산 문제 때문에 참 골머리를 많으니까 재정 문제 뭐 이런 거에 관심도 많으신데 이런 거는 사실 주민들이 또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 것 같아요. 예산 문제는. 그다음에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하는 일은 무엇인지 좀 이제 이것도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네. 관악구는 2010년도부터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가 제정되어 사람들이 움직일 수 있잖아요. 네. 그리고 행정도 움직일 수 있어서 그런 모임들을 만들었습니다. 올바른 주민참여 예산제 조례 제정을 위한 모임을 해서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알리는 토론회도 하고 그리고 의원 발의로 2011년에 또 됐어요. 하반기에. 그래서 실질적으로 2012년부터 좀 시작하게 됐고요. 예산 그러면 이제 돈, 재정, 숫자 어려워. 우리는 할 수 없어. 이건 전문가가 해야 돼. 라고 하지만 주민참여 예산제 원래 취지는 각 자치구마다의 이 예산 편성권은 행정이 갖고 있죠. 그 행정이 갖고 있는데 그 행정의 수장인 청장, 광역은 시장이 본인의 권한을 일정적으로 주민들한테 내어준 거죠. 그래서 이 수장이 쓸 수 있는 돈들이 있어요. 가용 예산이. 거기에 몇 프로 이상을 주민참여 예산제로 해라는 거고요. 그게 보통은 드레상에 있지는 않지만 한 30% 정도? 그래서 관악구는 올해 17억 정도로 책정되어 있고요. 이 예산 안에 주민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의원님들, 구의원, 시의원이 보지 못하는, 행정이 보지 못하는 곳곳의 어려움들, 문제점들이 있을 거예요. 이걸 좀 바꿔줬으면, 이게 생겼으면 이러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거예요. 주민참여 예산제는. 그러면 이 제안된 사업을 위원님들이 검토를 해요. 서류도 하고 현장도 가고 주무부서도 같이 검토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거는 정말 우리 동네에 필요하다. 우리 마을에 필요하다. 우리 구에 필요하다를 최종적으로 결정을 합니다. 조정협의회에서 행정하고 참여선 위원님들이. 근데 아시겠지만 이 예산에 관련한 최종 심의 의결은 구의회에 있어요. 그래서 구의회에 가기 전까지 17억에 맞추고 초창기에는 이제 구의원님들이 오해를 하신 거죠. 우리의 권한을 왜 지역 주민이 뽑아줬잖아. 선출직이잖아. 내가 대리인이야.
이거는 주민이 할 게 아닌데 이건 올 거냐라는 오해를 좀 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이거다라고 알려주면 구의원님들이 판단하시는 거죠. 그건 정말 필요하다 아니다. 이게 또 중복이거나 주민이나 행정이 또 못 찾는 부분들이 있어요. 의원님들도 계획하고 있는데 이런 충돌이 있는 부분들은 제외도 되거든요. 그래서 초창기에는 굉장히 반발이 심하셨는데 지금 10년이 됐어요. 올해. 네. 5년이 지나고 나서부터 의원님들이 거의 90% 이상, 98% 이상 정말 뭐 주민이 필요하다라면 당연히 해야지. 그리고 예산 내 옆에 이렇게 표기가 돼 있어요. 주민참여 예산으로 이게 돼 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이라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필요한 아이디어인데 다만 가장 중요한 게 낭비성 예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산 편성할 때. 그래서 서울시도 하고 있는데요. 온예산위원회가 있어요. 그러면 예산을 이렇게 보고 이건 너무 낭비한 것 같다. 이 부분 좀 줄였으면 좋겠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좀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이 부분은 아예 안 하는 게 아니 다른 방법으로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안하는 것들을 지금 하고 있고요. 자치구에도 지금 은평에서 진행하고 있고 몇 개 자치구 정부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관악구에서도 주민이 보는 예산, 주민이 봤을 때 그런 낭비성이나 정말 필요한 것이 있다면 전체 예산을 좀 제한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를 지금 행정하고 계속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이 짠 예산을 주민들이 검토를 한번 해보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안을 하는 거고 의원님들은 더 꼼꼼하게 하시겠죠. 근데 그 전에 주민의 시각으로, 눈으로 보는 게 또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같이 이제 협력하는 거죠. 네. 구에서 처음에는 좀 반발이 있긴 있었겠네요. 의원들 많죠. 안에서. 네, 의원님들은 뭐 왜 당연하고. 너희 구에가 검토하냐 그렇죠. 이런 말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은평 같은 경우 실제로 그래서 예산을 많이 절감을 했어요. 낭비성 예산을.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저희들이 계속 알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게 있냐면 보도블록 많이들 하잖아요. 때 되면 늘. 옛날엔 겨울에 했었는데 하도 민원이 많으니까 이제 여름에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또 속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말 못할. 행정에서는 만약에 이거를 1,000원으로 예산 책정했는데 다 안 쓰면 차기 년도에는 이제 500원이 되거나 600원 되면 좀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있겠죠. 네. 근데 사실 그런 것들을 좀 제대로 검토했으면 좋겠다는데 보도블록이 A, B, C가 있었어요. A는 되게 비싸고 C는 쌌는데 주민들이 봤을 때 편리성, 현장성이겠죠? 생활을 하시니까 C가 가장 난 거예요. 비싼 게 아니라. 근데 이걸 만약에 그냥 행정에서 했으면 그냥 입찰 붙였겠죠. 근데 입찰은 뭐 가장 싸지만 여러 가지 또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이 또 절감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민참여 예산이라는 게 그냥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정말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그리고 그런 권한들을 행사할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을 검토하기 위해서 행정과 또 구의원님들 같이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관이 같이 하는 그야말로 협치, 거버넌스 그리고 주민 자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좀 이해가 조금씩 되고 있는데요. 고맙습니다. 네네. 그럼 관악구 같은 경우는 한 10년 됐다고 네네네네. 하셨잖아요. 그럼 이제 쭉 10년 동안 이거를 이제 해오셨는데 돌이켜 봤을 때 와, 이 주민자치 참여 예산을 해서 이런 보람과 성과가 있었다 하는 게 있으시면 소개도 하나. 네네네. 이 주민참여 예산제는 주민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안을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는데 여기에는 어떤 건물을 만들 수도 있고 도로를 바꿀 수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관악의 이제 주택에는 높은 데가 많아요. 계단도 많고. 맞아요. 근데 거기에는 또 돕고 어르신들이 또 많이 사시는데 이 계단이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발을 또 이렇게 세워주고 이것만 있으면 또 어려움이 있죠. 그래서 그 옆에는 또 이렇게 비탈처럼 완만하게 얘도 경사가 지금 안 되니까 이런 것들 제안을 해주셔서 그 동네 계신 분들이 굉장히 수월했고 또 학교 앞에 보면은 바로 이렇게 도로인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 학교 선생님이 아니라 다른 동네 선생님이 학교 교사분이 제안하신 거예요. 펜스가 필요하다.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관악구니까. 그런 제안을 해주셔서 또 아이들 안전을 위해서 또 만들어주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런 제안 하나하나가 이루어졌을 때 큰 보람이 있고 이게 다 주민들이 만들어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건 좀 더 적극적으로 많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10년 차가 되니까 새로운 또 준비. 우리 사회자님께서 계속 저한테, 기자님이죠. 죄송합니다. 기자님께서 저한테 계속 질문한 게 예전과 지금의 차이가 뭐냐라는 질문을 해주신 것처럼 10년의 주민참여 예산제도 이제 바뀌어야 된다. 네. 라는 생각으로 저희가 초창기 10년 전에 만났던 전국의 활동가 중에 핵심인 분들이 설 전에 또 만났어요. 이제 다시 준비를 해보자. 그래서 이것도 퍼뜨려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2021년을 맞추는 그 시점에 또 저한테 새로운 이렇게 벅참, 도전, 과제, 숙제 막 이런 걸 주신 것 같아서 아주 좋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주민분들이 의견을 많이 제시를 해주시나요? 요게 약간 다른 것 같아요. 10년이 되니까 네. 시작할 때 단계 몇 년은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구청에서 위원은 100명 이내예요. 그러면 거의 90명이 넘게 같이 활동을 하시고 동지역회의가 있어요. 그러면 관악구는 21개 동이 있거든요. 동에 활동하는 지역위원님들은 50명 이내예요. 초창기에는 30명 이상 되셨고 그분들이 직접 동네 한 바퀴 돌으셨어요. 그래서 의견을 듣는 거예요. 아이디어를. 그걸 작성해서 제출하시고 그다음에 아파트나 정류장에 이렇게 스티커 해가지고 어떤 게 우리 동네에 가장 필요하냐 이런 작업들을 많이 해주셨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막 상승 곡선이 있으면 그쵸. 하향 곡선이 있죠. 지금 시기가 그런 시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서울시 정책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좀 같이 하고 있잖아요. 하다 보니 하시는 분들이 또 이렇게 중복되기도 하고 또 우선순위가 연차별로 또 다르기도 하니까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지금 개정하려고 하고 있고 주민들하고 같이 하기 위해선 지역에 사는 건 동의하는 거잖아요. 구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동해에서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는 게 주민자치회죠. 네. 동해 모든 것들 활동 여기에 집중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해 자치계획을 만들어서 예. 그 지역 주민과 같이 또 집행하는 것까지 하는 게 주민자치회인데 이게 관악구는 지금 시범동 6개 동밖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전동 실시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민자치회에 주민자치 기존의 위원회 분들이 이제 전환된 거니까 그분들도 오시고 직능단체도 오시고 참여예산의 지역위원님도 오시고 지역사회 부장 협의체도 좀 오시고 자원봉사에 캠프장 하시는 분들 다 이쪽에 모여서 동해 문제는 같이 모여서 고민하자 해결하자 따로따로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그거 관련한 이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내년이 되게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방금 주민자치회 말씀을 해주셨는데 주민자치회가 이제 시작된 지는 몇 년 안 됐잖아요. 그게 서울 지역에서는 이제 앞서간 구 1단계 했던 구는 벌써 4, 5년 정도 됐고요. 관악구는 2019년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2년 정도 된 거죠. 올해 3년 차 정도 될 상황이고요. 그러면 쭉 이제 뭐 마을 주민참여 예산위원회 활동도 이렇게 쭉 해오셨는데 주민자치회가 동에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실제로 마을 활동이나 구에서의 주민자치 활동을 하는데 어떤 역할, 어떤 위치인 것 같으신지 궁금해요. 관악에서요. 예, 관악에서. 말씀드리기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네. 예, 어떤 부분이냐면 이걸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있어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2018년도까지 마을지원 센터에서 활동을 했는데 2019년 주민자치회가 되면서에 이 중간 지원 조직이 다른 법인이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제가 되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할의 담당은 그쪽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그 중간 지원 조직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관악에서는 굉장히 필요하다, 중요하다. 주민자치위원님들이 50명 이내예요.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은 25명, 20명 뭐 이렇게 되는데 더 많은, 더 다양한 분들이 오셔서 지역의 고민들, 의제들을 발굴하고 선정하고 그 다음에 집행까지 같이 하고 집행하고 나서 평가 완료 이런 기간이 2년 동안 이루어지고 3년차에 다시 새롭게 하는 계획이 있어서 지역 주민들이 그런 경험을 하는 게 굉장히 소중한 거죠. 내가 우리 동네를 위해서 고민을 하고
거기에 실질적으로 나의 노력이 투여되고 그리고 잘 됐는지 못 됐는지도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제로 경험해보는 장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도 마찬가지듯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학교에서 가르쳐주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살고 있는 곳, 오래 머무는 곳에 같이 할 수 있는 현장이어서 또 하나의 교육의 장이지 않을까 싶어서 꼭 필요하고 또 우리는 여기에 또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제가 질문을 너무 많이 막 드리는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예산위원회 이야기를 이제 질문을 드리면서 사실 이게 머리 아프게 일반인에게 다가오는 게 사실인데, 아까도 이제 그 예산위원회가 운영되는 구가 많지는 않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는요 전국이 다 해요. 다 해요? 광역 비초가 2018년까지는 한 곳만 안 했어요. 전국이 다 했는데 예. 성남시 거기 이제 시장님하고 시의원님이 충돌이 있어가지고 아니다가 이제 선거로 인해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같이 진행을 하고 있어서 안 하는 곳은 없어요. 네. 그러나 예. 잘하고 있거나 예. 형식적으로 하고 있거나 그런 유형들이 다를 뿐인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고민은 예. 주민 자치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잘못하면 참여예산처럼 될 수 있다. 형식만 남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활동가들이 여러 가지 고민을 좀 하고 있죠. 집중하고 네. 있고. 네. 그러면은 이제 형식적으로 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씀해 주신 건데, 실제로 예산 문제는 되게 민감하면서 중요한 문제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주민이나 마을 활동가 분들이, 여기 이제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주인된 자세로 이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좀 필요한 것은 뭐 제도적인 문제든 아니면 인식의 문제든 필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경험상 생각하시는지 또 좀 관심이죠. 관심. 그러니까 어렵다가 아니라 이게 관악에 필요할까? 필요하면 좀 알아볼까? 이거 누가 하지? 이런 관심. 근데 사실 그 관심 갖기가 되게 어려워요. 특히 작년에 코로나19가 정말 예상치도 않았는데 와서 많은 것들이 좀 위축됐거든요. 올해도 이제 장기화될 텐데 이럴 때일수록 더 저희가 알려내는 홍보 작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그런 관심이 있다라면 적극적 참여해요. 사실은 주민 참여 예산이잖아요. 참여가 있지 않으면 예산은 이미 책정됐기 때문에 공무원이 할 수도 있죠. 아니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이해관계 있는 분들 중심으로 갈 수가 있어요. 지역 주민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그러한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하겠다. 그러려면 동기부여가 사실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 활동가들만의 영역으로 하기 어려워서 행정하고 여러 가지 지금 아이디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좀 조심스럽게 질문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방금 이제 그 주민참여예산위원회가 전국으로 다 시행이 되고 있다고는 했지만 형식적인 부분도 사실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예산은 이미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어떻게 운영하느냐의 문제인 건 거죠. 그럴 수도 있고요. 예산도 자치구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몇억 하는 데 있고 몇십억 하는 데 있고 많이 하는 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그 청장이나 시장이나 뭐 도지사 뭐 이런 분들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건 조율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예산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이게 효율적으로 제대로 사용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 예산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되게 형식적으로 어쨌든 사용은 돼야 되는데 형식적으로 사용이 된다는 예를 들면 이미 일반 예산으로 편성된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를 들면 CCTV 예전에는 참여예산을 많이 했었거든요. 지금은 하지 않아요. 동청사 공사 리모델링 이것도 참여예산으로 초창기에는 들어왔는데 지금은 하지 않아요. 그건 다 배제가 되는데 그거는 일반 예산을 할 수 있거든요. 주민참여 예산을 만들었는데 굳이 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순서는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참여하지 않으면 이 예산이 공무원 손에 의해서 일반 예산에 갈 거라 그냥 여기 쓰는 거죠. 어차피 편성해야 되니까. 그러면 정말 불편하고 바꿔야 되는 것들이 밀리게 되는 거죠. 우리 돈을 맡겨놓는 거네요. 결국 세금인데 잘 써야죠. 저는 강북구에 사는데 있는지도 몰랐어요.
아, 네. 네,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북구는 또 어, 특성상 예. 다른 부분을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아, 네. 그런 게 아까 말씀하신 지역적 특성, 어디에 지역적 중심을 특성. 두고 활동할 거냐. 네. 예, 알겠습니다. 그게 다른 부분입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예산과 관련해서는 좀 이렇게 제가 너무 질문을 많이 드린 것 같은데요. 네네. 일단은 그 다음에 이제 좀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인터뷰 쭉 해보니까 협동조합에 대한 고민들도 마을 활동가분들이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려워하시기도 하고 그렇죠. 시작하신 분들도 네네. 많고 근데 지금 공동체 관악 이사로 활동하고 계신데 이거에 대해서 소개 좀 네네. 부탁드립니다. 아까 이제 제 소개 말씀드릴 네. 때 관악 마을마당을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마을 공동체를 동의하고 함께하는 분들의 모임이었는데 이런 마을 공동체와 사회적 경제 네트워크가 또 있었어요. 사회적 경제를 활동하는 연대 모임 조직이 있었는데 이 두 개가 통합한 거예요. 2016년도에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도시 재생에 관련해서 마을 법인을 좀 만들어 보자. 라고 해서 2016년도에 통합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운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현재는 도시재생이 또 여러 가지 분야가 많고 동네에서도 하고 있는데 난곡 난양 쪽 그다음에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를 또 이 법인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으로 이제 우리 서울 마을 활동가 연대 대표로 활동하고 계시는데요. 바쁘시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 21세기에 바쁠 것 저보다 같아. 바쁜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요새는 예전에 제가 이제 중간 지원 조직에 있을 때보다 굉장히 여유롭게 그때는 얼굴이 이렇게 검했어요. 그래서 동네 분들이 저보고 아프리카에서 왔냐고 왜 이렇게 시커머냐고 인상이 굉장히 이렇게 찡그리진 않았는데 이렇게 굉장히 우울해 보였나 봐요. 근데 그만두고 나서는 환해졌다. 좋아 보인다. 일의 강도는 뭐 그렇게 많다 적다는 아닌 것 같아요. 비슷한데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이거나 또 내가 어느 공간에서 활동하느냐에 따라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그래서 놀면서 즐겁게 하자입니다. 네. 네. 이렇게 연대 대표하시면은 사실 마을 활동가분들이 지역에서 뿌리를 오랫동안 내리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왔다 갔다 하시지 않고 그 지역에 정말 뿌리 내려서 활동하시는데 그리고 또 요즘은 그 촛불 이후로 주민자치, 직접민주주의가 정말 큰 화두가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마을 활동가 연대가 이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 같고 근데 이제 실제 마을 활동하시면서 다른 구와의 이런 소통과 연대가 와 이렇게 도움이 되는구나 이런 것도 많이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떠신지. 서울 마을 활동가 연대는 작년 7월 8일 날 창립했어요. 6개월 갓 지났죠. 이제 막 기어다니고 있는데 작년.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역사가 또 있기 때문에 창립은 그렇게 했지만 재작년에는 서울 마을법인협의회가 창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의 마을법인 아까 잠깐 말씀드린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 관할처럼 자치구별로 이렇게 있거든요. 2019년가 움직였고 저희가 7월에 창립했던 작년 6월에는 서울 시민사회 뿔뿔이 활동을 했던 시민사회 네트워크가 또 창립을 했어요. 6월 달에. 그러니까 각각의 정체성과 역할을 가지고 작년, 재작년에 이 세 개 단위가 만들어지면서 각자의 고유 역할도 하지만 서울 지역에 공동의 이슈, 해결할 문제, 현안들이 생길 때 저희가 같이 또 비상대책을 꾸려서 운영을 했는데 아실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서울시 예산에 모든 예산 삭감 20%가 다 이렇게 결정이 됐는데 마을자치 분야는 40% 삭감을 결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계신 분들이 함께 서울시 의원들을 만나면서 40% 20%를 올렸죠. 이러한 성과들은 각각의 활동이 아니라 이렇게 연대해서 함께 해야지 좀 이루는 거죠. 그래서 이러면서 저희들이 계속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 이제 작년 12월에 국회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했는데 주민자치의 모든 조항이 삭제가 됐어요. 이런 안타까운 상위법이 있어야 사실은 다른 데도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원활할 텐데 그래서 지금 그
복구를 위한 네. 비상대책위를 또 구성했어요. 전국과 서울이. 그래서 이제 또 그런 활동에 많은 네. 단위들이 아까 말씀드린 단위들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거 잘 운영이 되고 있나요? 어떻게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작년 12월에는 올 2월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짧아야 1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님들이 이제 그 삭제 조항을 복구하기 위해서 지금 법안을 냈고요. 네네. 또 한쪽에서 주민자치 기본법을 네. 준비해서 내셨는데 지금 논의만 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과정은 좀 지켜봐야 되고 중요한 건 우리가 지켜보고 있다. 이건 정말 필요하다라는 걸 계속 여러 가지 다양한 방식으로 좀 알리는 것들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지난달에도 포럼 했고 이번 달에도 포럼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것들을 여기저기 또 이제 홍보하고 그리고 지금 주민자치 해설서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필요한지 그리고 현장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어떻게 또 이런 게 연관이 돼 있는지에 대해서 Q&A 형식으로 알려드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애쓰고 있어요. 그 일 하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바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숟가락만 놓고 있고. 네. 네. 네, 이렇게 이제 오랫동안 이런 마을 활동, 이제 마을 자치 활동을 해오셨는데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나 직접 민주주의가 실현되기 위해서 사실 많이 발전한 거잖아요. 정말 그럼요. 많이 발전을 하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이제 하시다 보면은 성과도 있지만 정말 또 부족하거나 어려운 산도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좀 선차적으로 실제 활동하시는 일선에서 활동하시는 입장에서 선차적으로 좀 해결돼야 된다라는 과제가 있다면 예, 말씀 부탁드립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지역 주민분들이 이것들을 하고 싶어 하는데 사실 먹고 사는 문제이거나 다른 문제가 있으면 같이 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그래서 코로나19가 빨리 종식됐으면 좋겠다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행정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공무원분들의 마인드가 예전에 비해서는 되게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이잖아요. 굉장히 큰 오래된 이 조직이 갖고 있는 관성이 아직까지도 되게 심하거든요. 그래서 활동가보다 더한 공무원 활동가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몇 분 안 되시고 또 보직이 1년, 2년이면 또 이렇게 또 바뀌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 공무원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공무원 자체 시스템 그리고 공무원 마인드가 같이 좀 바뀌어져야 이것들이 하기 좀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제가 좀 이제 중한번 질문을 좀 많이 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마을 자치 그리고 주민자치 활동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하고 계신지 또 새해가 또 시작된 지 벌써 한 달이 넘었는데 이런 마을 활동가 분들에게 덕담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마을 활동가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열정적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게 많지 않죠. 그래서 저희 마을활동가 연대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게 이런 활동가분들의 사회적 인정, 보장이에요. 그래서 그 보장은 여러 가지에 또 있겠죠. 인정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그것들을 보상으로 갈 수도 있어서 이런 체계들이 좀 필요하겠다라는 거라서 좀 집중하려고 하고 있고요. 쉬었으면 좋겠어요. 네. 활동을 오래 하려면 1년, 2년 하고 그만두지 않잖아요. 활동가분들이 쉼의 시간, 치유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시다 보면 되게 좌절되거나 어려울 게 되게 많으시거든요. 물론 주변에서 힘도 받겠지만 그런 걸 극복할 수 있는 나의 내공, 내성을 또 키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거의 동력은 역시 쉼이고 치유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많은 자치구들이 관련한 프로그램들을 또 자체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일에 치이지 마시고 일도 물론 중요하지만 나를 한번 돌이켜볼 수 있는 시간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런 게 또 많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해주셨는데 혹시 어떤 질문이나 이런 거 있으시면? 예,
아까 예산 삭감 그 정말 네네네. 김도라 센터장님도 한 얘기인데 40%. 네네네. 20%. 그러니까 그러면 그 마을자치 지원센터 그 김도라 센터장님이 하는 그 관악구에 마을자치 예, 센터 예. 예, 마을자치 예, 지원센터. 지원센터. 예. 예. 그 관악구에도 물론 있는 거죠. 그럼요. 관악구에도 있고. 그러니까 아까 그 법인협의회라는 게 그것들의 협의회인가요? 그게 약간 다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중간 지원 조직을 수탁 받던 받지 않던 네, 마을 법인 건강하게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약간 다르긴 하죠. 하지만 마을 법인 네, 다 마을 법인이라면 예를 들어서 어떤 예를 들면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적 협동조합 공동체 관악 그래서 그 법인격이 사회적 협동조합도 있고 사단법인도 있어요. 사단법인. 네, 이거는 자치구별로 이름은 좀 틀리겠죠. 그런 법인격인 단체들의 연합체인데 그 단체들의 연합체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중간 지원 조직 수탁 받을 때도 있을 수 있고 안 받은 곳, 못 받은 곳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자치구별로 선정하는 거기 때문에 또 법인이 우리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법인들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럼 아까 세 가지를 얘기하셨는데 법인협의회하고 가장 최근에 생긴 게 마을자치활동가? 마을활동가요. 이제 서울 네, 또 하나가 뭐였죠? 서울 시민사회 네트워크. 시민사회 네트워크. 네네. 진짜 굉장히 바쁘실 것 같은데. 복이죠. 네. 일하고 싶어도 못 하시는 그래. 분도 계시는데.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은 예. 끝났나요? 네네. 이야기를 저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